어떻게, 저 사진, 저 얼굴, 내 남편이잖아. 내 남편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정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이야기의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작은 마을, 오래된 기와집들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된장을 담그며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올해로 65,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가야겠어. 남편 태식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68배 그는 키가 크고 근엄한 인상이었는데 언제나처럼 정장 차림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또 나가세요? 어제도 늦게 들어오셨는데. 정순의 목소리에는 살짝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태식의 외출이 부쩍 잦아진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업일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늦어도 저녁엔 들어올 테니까 걱정 마. 태식은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빠도 당신 덕분에 집은 언제나 따뜻해. 고마워. 그의 말에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왠지 마음이 멀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식이 나간 후 정수는 홀로 된장 항아리를 옮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늘 의문이 피어올랐죠. 나이가 들수록 옆에 있는 게 전부인데 왜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는 걸까?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첩이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내 펼쳤죠. 젊은 시절 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태식은 정순만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눈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왜 이렇게 낯선 사람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오후 3시 정수는 동네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했거든요. 성당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같은 또래의 봉사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 언니, 요즘 태식 형님이 많이 바쁘시나 봐요? 같이 봉사하는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정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음속 불안을 혼자 품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영자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던 가능성이었거든요. 설마요. 그럴 리 없어요. 정수는 급히 부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태식의 행동들이 하나씩 의심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바깥 일에 더 신경 쓰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영자의 위로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 정수는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태식은 전화로 늦는다고만 했을 뿐 언제 들어올지 말하지 않았거든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초엔 그러지 않았는데, 아이들 키울 땐 바빠도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문득 태식의 옷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이 쓰지 않는 향수였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태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크게 취하지는 않았죠. 늦었어? 미안해. 괜찮아요. 밥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짧은 대화만 나눈 채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 깊숙한 곳에 외로움을 달랬고, 태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때 태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봐.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태식의 모습에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왜 숨어서 받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침실에서 나란히 누워서도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부부의 황혼인가? 이렇게 서로 멀어져 가는 건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날 밤 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의심과 두려움을 애써 누르려 했지만 이미 불안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백 제외 200단어를 늘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 불안감, 그리고 예감하지 못한 위기의 전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정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미화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죠. 미화 언니가 그렇게 갑자기 전화를 건 미화의 이웃 할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새벽에 그만. 장례식은 모레부터라고 하네요.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도 성당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별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미화야, 어떻게 이럴 수가.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화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결혼해서도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태식에게 미화의 부고를 알렸지만 그는 바쁘다며 장례식에 함께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당신 혼자라도 다녀와. 정수는 섭섭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태식은 무엇보다 일을 우선시했거든요. 장례식 당일 정수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미화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죠. 정순 언니 오셨네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성당 봉사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침통한 표정이었죠. 미화 언니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함께 온 영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미화가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수는 분향소 앞에 줄을 서며 마음속으로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미화야, 나보다 먼저 가다니. 우리 할 얘기가 아직 그렇게 많았는데. 드디어 분향소 앞에 선 정수는 향을 피우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정순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정 사진 속 인물은 미화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자였는데 그것도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죠. 저 사진, 저 얼굴, 내 남편이잖아. 정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영정 속의 인물은 분명히 남편 태식의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태식은 집에 살아있는데 왜 여기 영정 사진에 있는 건가요?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태식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눈매, 코, 입.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언니, 괜찮으세요? 뒤에 서 있던 영자가 놀라며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저 사진, 저 사람이. 정순은 손가락으로 영정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아, 저분이 고인이세요. 미화 언니 남편분이셨어요. 영자의 말에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화의 남편? 그럼 미화가 죽은 게 아니라 미화의 남편이 죽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 남편이 왜 자신의 남편 태식과 똑같은 얼굴인 건가요? 잠깐, 미화 언니가 죽은 게 아니라 미화 언니 남편이 죽은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에 연락할 때 제대로 설명 못 드렸나 봐요. 미화 언니는 상주로 계세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정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분명히 태식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됐죠. 태식은 집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죽은 사람으로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화 언니랑 오래 살림하셨대요. 그 순간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름까지 똑같다니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미화 언니는 어디 계세요? 저기 상주석에 계시는 분이 미화 언니예요. 정순이 고개를 돌려 상주석을 바라보니 검은 상복을 입은 미화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아는 미화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이 미화는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정순은 비틀거리며 상주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죠.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화야. 정순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화는 정순을 보더니 반가워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죠. 미화야, 저 영정 사진 속 분이 정말 내 남편이야? 네, 그렇죠. 우리 아버지예요. 그때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상주인 듯 했죠.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화의 아들이 태식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요. 하지만 태식은 정순의 남편이고 미화와는 그저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미화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남편이 김태식이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 같았죠. 언니, 사실 미화가 입을 열려던 순간 정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의 잦은 외출, 낯선 향수 냄새, 숨어서 받던 전화.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설마 태식이 두 집 살림을 한 건 아니겠지? 정순의 마지막 희망 섞인 질문에 미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정순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렸거든요. 믿었던 친구, 사랑했던 남편. 모든 게 배신이었습니다. 정순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정순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일단 밖으로 나가요. 영자가 정순을 부축해서 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갔지만 정수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죠.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영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40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언니, 일단 집에 가서 정리를 하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시 들어가야 해.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 정수는 비틀거리며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상주석 근처로 직접 걸어갔죠. 미화와 그 가족들이 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화야. 정순의 목소리에 미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언니, 죄송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태식이가 두 집 살림을 한 거라면 잘못한 건 태식이지 내가 아니잖아. 정순의 말에 미화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두 집 살림이라니요? 미화의 아들로 보이는 그 남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수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미화의 아들이 태식을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이, 나는 김태식의 법적인 아내예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와 35년을 함께 사셨다고요. 상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정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김태식, 배우자 박정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상주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진철아, 진정해. 그때 미화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다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진철이라는 이름의 상주가 미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죠. 아들아, 어머니도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미화가 말을 망설이자 정순이 다가갔습니다. 미화야, 너도 태식이가 결혼한 남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언니,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태식 씨가 독신이라고 했거든요. 미화의 고백에 정순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았어? 10년 전쯤 우연히 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알게 됐죠. 10년 전부터 알고도 계속 만난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철이와 미영이가 있었고, 그리고 태식 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미화의 말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철이 폭발했죠. 어머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생아라는 말이에요? 진철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남자였다면 우리는 정말 사생하잖아요. 진철의 절규에 옆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화의 딸인 미영이었죠. 오빠 그만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진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아버지는 바람둥이였어. 다른 여자가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속인 거라고. 진철아. 미화가 아들을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기분일까요? 40년을 한 남자만 믿고 살아온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젊은이,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속은 거라고요. 정순이 진철에게 말했지만 진철은 화가 난 채로 정순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왜 진작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왜 모르셨어요? 나는 태식이를 믿었으니까.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자신도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편에서 나이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맞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나는 태식이 친구 영수예요. 사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영수라는 남자의 말에 정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다고요? 태식이가 두 집 살림하는 거 동네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정순 씨만 몰랐던 거지. 정순의 다리가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자신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당사자도 모르는데 남이 나서서 말할 수 있나요? 영수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고 조문객들은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죠. 정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면 자신의 40년이 정말로 헛된 세월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40년의 세월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정순이 큰 소리로 말하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쏠렸죠. 나는 김태식의 법적인 아내입니다. 40년 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는 유효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35년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가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다만 법적으로는 내가. 법적으로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사랑받고 자랐어요. 진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진철아, 진정해. 미화가 아들을 말렸지만 진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상해요. 왜 그 사람 편을 들어요?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인데. 뭐라고? 정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빼앗겼다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누구를 빼앗았다고? 태식이는 처음부터 내 남편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산 35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철과 정순이 서로 소리를 지르자 장례식장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각자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참,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두 집 살림하는 거 흔한 일이지.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좀. 저 할머니도 40년을 모르고 살았다니 참 안 됐네. 미화 씨도 불쌍하긴 하지만 남의 남편 뺏어간 건 맞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미화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태식 씨 장례식인데 이게 뭐예요? 미화의 절규에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더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미화야. 내가 나서서 정리해봐. 정순이 미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식이와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다 말해봐. 언니,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말해야 해요? 당연하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이유를 듣고 싶어. 정순의 말에 미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화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어떻게 친구 남편과 그럴 수 있었어? 언니,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이유야? 외로워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4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언니, 저는 빼앗은 게 아니에요. 태식 씨가 먼저 뭘 했는데? 먼저 좋아한다고 했어요. 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다고. 미화의 말에 정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식이 자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했다니요. 거짓말이야. 우리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식 씨는 언니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화의 말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태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래도 친구인데 어떻게. 언니,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태식 씨가 계속 찾아오고 아이들도 아버지가 필요했고 미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변명이네. 아이들 핑계, 외로움 핑계 대면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잖아. 언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이번엔 미화의 딸 미영이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좋아했는데. 미영아, 내가 뭘 안다고. 저도 다 알아요.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도. 미영의 말에 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너희들은 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 저희가 뭘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냥 태어난 것 뿐인데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때 영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정순 씨, 이제 그만하세요. 태식이도 죽었는데 이러면 뭐해요? 영수 씨, 당신은 왜 나를 말리는 거예요? 당신도 태식이 친구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해요?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나만 모르게 하고? 정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다들 나를 바보로 봤구나. 혼자만 모르는 바보로. 정순의 목소리가 절망에 찼습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쪽 가족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조문객들은 구경하며 수군거렸죠. 고인의 장례식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아침에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렸고 믿었던 친구마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걸까?
이 모든 게 가짜였다면 내 인생은 뭐였던 걸까? 정순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튿날 정수는 한잠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맴돌았죠.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떴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태식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태식 씨,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가? 태식이 걱정하는 척 다가왔지만 정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식 씨, 어제 미화 장례식 갔다 왔어요. 그 말에 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했죠. 그래, 미화가 죽었다고? 갑작스럽네. 미화가 죽은 게 아니라 미화 남편이 죽었어요. 김태식이라는 사람이. 정순이 태식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죠. 그게 무슨, 당신이에요. 영정사진 속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정순의 말에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 했죠. 정순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떡해. 거짓말 그만해요. 미화도 인정했어요. 당신과 35년을 살았다고. 정순이 소리를 지르자 태식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말은 정순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죠.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속이고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거예요? 정순아, 내가 어떻게 말해야?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미화와 만난 거예요? 정순의 추궁에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미화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였어. 35년 전? 그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처음엔 그냥 미화가 혼자서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도와주려고? 그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미안해. 태식의 사과는 공허했습니다. 정순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럼 나는 뭐였어요? 40년 동안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정순의 절규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하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당신 친구들 챙기고, 나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아이들은? 미화와의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철이와 미영이. 내 아이들이야. 태식의 고백에 정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완전한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였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꾸렸던 거네요. 나는 여기서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은 거기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고. 정순아,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정순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물건들을 찾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당신 물건들 다 찾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세요. 정수는 태식의 옷가지들을 거칠게 꺼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정순아, 진정해. 이야기를 해보자.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40년을 속이고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자는 거예요?
정순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했죠. 이게 뭐예요? 통장을 열어보니 정순이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입출금 내역을 보니 미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미화에게 돈도 보냈던 거네요. 내가 아껴 모은 돈으로.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 집 돈으로 다른 여자 뒷바라지했던 거죠? 정수는 통장을 태식에게 던졌습니다. 정순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미화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럼 나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 부모님 병수발하고 시댁 제사 지내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순의 말에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의 고생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정순이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는데 미화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였죠. 이것도 당신이 사준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화네 아파트도 당신이 사준 거죠? 우리 집 돈으로? 정순아, 대답해요. 그렇다. 태식의 간단한 대답에 정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죠. 40년을 나는 뭘 위해 살았던 거지. 정순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식은 그런 정순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돌아와요? 내가 바친 청춘이 돌아와요? 정순의 절규의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정순아, 나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순의 외침에 태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죠. 혼자 남은 정수는 텅 빈 집에서 오열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남편, 사랑했던 가정, 소중했던 추억.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구나. 정수는 절망에 빠진 채 밤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의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언니, 문 좀 열어요. 성당에서 함께 봉사하던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했죠. 영자야, 나 지금 사람 볼 상태가 아니야.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문 열어요. 영자의 간청에 정순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정순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언니, 이게 뭐예요? 언제 이렇게 야위셨어요? 영자야,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40년을 헛살았어. 정수는 영자에게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식과의 대화, 발견한 서류들, 그리고 결국 집에서 쫓아낸 일까지. 언니,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40년을 바보처럼 속고 산 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정순의 목소리에는 자기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니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영자의 위로도 정순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이모. 밖으로 나가보니 미화의 딸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미영아, 너 어떻게 해? 이모,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영은 정순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왜 우는 거니? 무슨 일이야? 이모,
저희 집이 난리가 났어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궁금해졌습니다. 미완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빠가 아버지 무덤에 가서 난리를 쳤어요. 무슨 난리?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묘비를 부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미영의 말에 정수는 진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 온 거니? 이모한테 사과하려고 왔어요. 미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도 저희도. 이모의 남편을 빼앗은 거잖아요. 미영의 사과에 정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미영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야. 하지만 이모, 저희 때문에 이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기엔 너무 힘들었겠죠. 미영아, 그만 울어. 이모가 괜찮다고. 정수는 미영을 달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미영아, 너희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엄마는 며칠째 방에서 안 나와요. 밥도 안 드시고. 미영의 말에 정수는 의외였습니다. 미화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가요? 엄마가 계속 죄스럽다고, 이모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미화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이모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미영의 말에 정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화도 나름대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영아,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오빠는 아버지 성을 바꾸겠다고 하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미영의 가족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엄마 좀 만나볼 수 있을까? 네. 왜요? 정순 언니랑 미화 언니가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영자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난 미화 보기 싫어. 언니, 그래도 정리는 하셔야죠.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미화를 보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이모, 엄마가 이모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미영의 말에 정순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미화와 만나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 상처만 더 줄 것 같은데. 미영아, 내 엄마한테 전해줘. 내가 만나주겠다고.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식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해. 정수는 더 이상 태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한테 전할게요. 미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너는 정말 괜찮겠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모가 용서해 주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건 미영도 마찬가지였죠. 미영아, 이모가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모, 고마워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순도 모르게 미영을 품에 안았죠. 이 아이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딸 같구나. 정순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화에 대한 분노와 함께 미영에 대한 모성애 같은 감정도 느껴졌거든요. 미영이 돌아간 후 영자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잘하셨어요. 미화 언니와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영자야, 내가 과연 미화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미와 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언니를 위한 거예요. 언니가 마음의 짐을 덜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영자의 말에 정수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자신이 미화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용서가 정말 자신을 위한 걸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미화와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정수는 약속 장소인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미화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미화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화도 많이 야위어 있었죠. 며칠 사이에 늙어 보였습니다. 정순 언니. 미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미화야, 많이 힘들었지?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화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미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화야, 사과는 나중에 하고.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35년 동안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미화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태식 씨가 언니와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이혼? 네. 태식 씨가 언니와는 마음이 멀어졌다고 곧 정리할 거라고 했어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식이 이혼까지 생각했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는데 언니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니가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미화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태식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니요.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믿었던 거야? 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고 태식 씨 없이는 살 수 없었거든요. 미화의 솔직한 고백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화야, 그럼 너는 언제부터 태식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10년 전쯤 우연히 언니 얘기를 들었을 때요. 태식 씨가 언니를 여전히 아내라고 부르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알고도 계속?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그때 태식 씨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 태식 씨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자신은 두 사람 다 사랑한다고,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고. 미화의 말에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사람 다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언니, 저도 그때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아이들 핑계 대지 마. 결국 너도 태식이를 놓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 정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저도 태식 씨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미화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만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정수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변명이 아닌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미화야, 너는 태식이를 정말 사랑했구나. 네, 미안해요. 언니 남편을 사랑해서 죄송해요. 미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화도 진심으로 태식을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미화야, 나도 궁금한 게 있어. 태식이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정순의 질문에 미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아마 태식 씨 본인도 모를 거예요. 무슨 뜻이야?
태식 씨는 언니에게서는 안정감을, 저에게서는 새로움을 찾았던 것 같아요. 미화의 분석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태식이는 결국 둘 다 필요했던 거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저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거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죠. 미화야, 태식이 없이 살 수 있겠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야겠죠. 나도 그래.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야겠어. 두 사람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태식이라는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아왔던 거였죠. 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언니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 미화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지나간 일이야. 정순의 말에 미화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 글쎄, 용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다만 이제는 서로 놓아주자는 거야. 정순의 말에 미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저는 평생 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미화야, 죄송한 마음으로 살지 마. 그럼 너만 힘들어. 정순이 미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태식이 때문에 충분히 힘들었잖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 미화는 정순의 따뜻한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죄송해요. 미화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태식이만 좋은 일 아니겠어? 우리가 싸우는 걸 보면서 자기는 그만큼 사랑받았다고 생각할 거야. 정순의 말에 미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건 태식 씨에게 주면 안 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진 기분이었죠. 미화야,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태식이 없는 우리만의 인생을. 네, 언니. 언니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두 사람은 일어나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원을 떠나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영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미화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미화와의 만남이 있은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죠. 미화를 용서했다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을 정리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성당에서 만난 영자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정수는 예전처럼 성당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뿐만 아니라 상담 봉사에도 참여했죠. 정순 언니 새로운 봉사도 하시네요? 응, 나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정수는 이혼이나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시다니. 영자야, 내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정순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영이었죠. 정순 이모. 미영이 반갑게 달려와서 정순을 안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죠. 미영아, 어떻게 지냈니?
얼굴이 좋아졌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엄마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궁금해졌습니다. 너희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오빠는 이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엄마는, 너희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엄마는 요즘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요리도 다시 배우시고, 컴퓨터도 배우시고, 미영의 말에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미화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미영아,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저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모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았던 미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니요. 미영아, 정말 기특하구나.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것 같아. 이모, 사실 이모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힘든 일을 겪어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미영아, 이모가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이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하자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드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죠. 창문을 열고 저녁 바람을 맞으며 정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이제 나는 너를 놓아주겠어. 너의 죄와 거짓은 너와 함께 묻히겠지만 나는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겠어. 예전 같으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을 마음이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식이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정순 언니, 태식 형님이 많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태식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영자야, 나는 안 갈 거야. 정말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어. 정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태식을 만나면 또다시 복잡한 감정에 휘말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미영이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이모, 아버지가 이모를 보고 싶어 하세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미영아, 이모는 더 이상 태식 씨와 할 말이 없어. 이모, 아버지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미영의 간청에도 정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이모가 태식 씨를 만나지 않는 건 미워해서가 아니야. 이제는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야. 미영은 정순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정순에게는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태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수는 의외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후회도 되지 않았죠.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영자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태식이가 죽었었으니까. 정순의 말에 영자는 정순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태식의 장례식에도 정순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당에서 조용히 기도했죠. 태식아, 이제 정말 안녕. 너는 내가 선택한 길로 가고 나는 내가 선택한 길로 갈게. 한 달 후 정수는 새로운 소식을 영자에게 전했습니다. 영자야, 나 서울로 이사할 거야. 서울요? 갑자기 왜요? 여기서는 계속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정순의 결정에 영자는 섭섭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언니, 서울에서 뭘 하실 거예요? 상담센터에서 일할 거야. 내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정순의 새로운 계획에 영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져요, 언니. 언니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실 거예요. 이사하는 날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남은 생은 내 이름으로 채워야지. 정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앞만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삶은 오히려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정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드리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소중한 영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